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에 또는 애인 사이에 돈을 거래할 때 믿고 빌려주는 거라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용증 없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돈 거래가 있을 때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이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사람들은 돈을 빌려줬으면 다 대여금이지 뭔 성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이 돈 거래를 했다라고 해도 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즉 대여금인지, 또 아니면 사업에 돈을 투자한 투자금인지,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준 증여인지 돈의 성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건네간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귀는 애인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경우에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옛날 애인은 그거 내가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그 금전이 증여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원고, 즉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또 친한 친구 사이에 친구가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하면 돈을 빌려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인데 사업이 망해서 나 돈을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죠. 자, 이럴 경우에 이 대여금이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가 있지만 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동업자가 함께 손익을 분담하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면 원금도, 투자금이라면 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건네줄 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이런 것들, 그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거래를 하실 때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대여금이다 그러면 상대방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아둬야 되겠죠. 이 차용증에는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 그리고 또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 그리고 마지막에 차용증 작성일 같은 것들을 쭉 적고요. 맨 마지막에 차용증 작성자인 차용인의 서명 날인을 받으면 되죠. 근데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윤쇄된 차용증 문서에 채무자의 도장만 받으시는데, 채무자의 도장만 찍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인장에 도용됐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차용인의 성명만큼은 직접 차용인이 자서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막역한 친구 사이거나 애인 사이에 갑자기 차용증 들이대고 서명 날인해라 라고 하면 좀 뭐하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냥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참 속이 타겠죠.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돈을 빌려줄 때는 추후에 입증을 위해서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입금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돈을 빌려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도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카톡이나 문자, 또 대화의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나 대화를 통해서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이 막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데 이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차용금 인정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돈을 빌려준 자료가 구비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은 정식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죠.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요, 법원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을 발령해 주죠. 그리고 이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2주 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 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으로 넘어가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친 후에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차용증을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